2차 과목에 출제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법령, 두 번째는 판례. 그래서 우리 법령어면 법, 령, 칙, 그리고 별표나 서식까지 아우르겠죠.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 대한 판사님의 해석인 판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령과 판례는 무엇을 담고 있다? 그렇죠. 부동산 행위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재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첫 번째 과목 여기에서만 특별히 중요하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메인은 뭐다? 그렇죠. 바로 행위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다루는 모든 테마들은 다 뭘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행위 제한을 담고 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또 뭐냐? 이거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 특강에서는 행위 제한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찍어놓은 단기학습에서는 우리 제재사항까지 좀 넓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들으시고 요거로 딱 요약을 하고 서머리를 하고 그리고 기초를 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테마 17번째 테마인 개업 공인중개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권 111페이지입니다.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A급이죠. 특히 이제 이 겸업 제한이 중요합니다. 출제되는 부분은 당연히 비교 용어 구별은 모든 테마에 다 관련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항목 3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여부죠. 특히 여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은 바로 두 번째 해당 여부가 되겠습니다. 항목 해당 여부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이죠. 다 보면 뭡니까? 누군가의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 그 행위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항 한번 보겠습니다. 법 14조 1항입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요한 말은 이 법인이죠.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이런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게 중개업이죠. 플러스 할 수 있는 업, 겸업이죠. 그게 1호부터 5호까지. 그래서 항목이 3개 이상이니까 그렇죠. 잘 출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음영으로 파는 것들은 이제 비교 용어들, 이걸 뒤바꿨을 때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면은 부수되는 업무가 있죠. 그에 보면은 용역업이 아니라 용역의 알선이죠. 그래서 알선인지 업인지 또 그 용어를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까다롭게 낸다면 요 놈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죠.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 시행령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법조문을 출제하는데 출제자가 보는 범위는 딱 요까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즉 출제자를 압도해버리는, 오버웰밍하는 그런 어떤 실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동차 합격, 2차 합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 기출 6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14회 때부터 1차는 우리가 10회 때부터 분석을 했고요. 2차는 14회 때부터 한번 분석을 쭉 해보는데, 그렇죠. 많이 나온 때는 말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역시 우리 29회 때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테마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 30회 때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단독 문제로 역시 출제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패턴을 좀 바꾸겠죠. 개수형이나 또는 좀 더 어렵게 가면 사례,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례가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째 테마 개업 공인중개사 알아봤고요. 자, 이제 사장님 말고 우리 종업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째 출제 테마 고용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B급의 테마라고 볼 수 있지요.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은 비교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하고 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칙이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 어떤 정말 정답이 되는 그런 보기는 법보다는 말이죠. 법보다는 령과 칙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좀 포괄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 바늘로 찌를 정도. 그렇죠. 송곳과 같은 그런 힘이 그대에게는 과연 있는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가? 잠이 올 때 송곳으로 찌르면서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한번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런 열정. 그리고 그렇게 송곳으로 찌르면서 법조문을 공부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의 열정의 온도가 몇 도인가, 이거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자 봅시다. 칙의 8조 1항하고 3항이 특히 중요하죠. 결국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할 때도 신고고 잘릴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시점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종료, 자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거. 그래서 전이냐 10일이냐 요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판례는 한번 밑에 112페이지 바로 밑에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는 결국 시험에 내는 부분입니다. 결론 이냐 아니냐, 오냐 X냐.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없다인데 있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 두 번째는 있다인데 없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결국 객관식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인 테마 봤는데요. 역시 기출로 다시 한번 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216페이지 쫙 보니까 이것도 좀 겸업 제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잘 출제가 되고 있거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과연 30회 때 낼 거냐? 29회 때 안 냈어요. 그러면 30회 때 낸다 안 낸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단독 문제보다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전체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 정도로 해서 딱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참 잘 내는 패턴이 뭡니까? 증가된 패턴이, 그렇죠, 융합형이죠. 그래서 숫자 관련된 것들 모두 해가지고 네모 박스에 가로에 알맞은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끄집어 왔어 그냥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괄호에서 숫자 연결하고 이렇게 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째죠. 18번째 출제되는 고용인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